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 제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 원래 하루에 한 번씩 녹음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제 녹음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이거를 있었던 일을 녹음해서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집에 와서 녹음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하나를 올렸거든요. 당일날 했던 걸. 고민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올려야 되고 또 그날 있었던 것도 올려야 되고 하루에 2개를 올려야 되거든요. 뭐 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그게 별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 한 번에 끝내는 게 뭐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녹음하고 그날 있었던 일도 녹음을 해서 둘 다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네요. 아이고 몸이야. 집으로 돌아왔지만 통증은 여전합니다. 이제 통증의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다행히 저를 너무 괴롭히던 목 통증과 후두통은 조금 사라졌거든요. 근데 아직 누워있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이틀이 지나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지금 베개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언제 다시 통증이 올지 모릅니다. 누웠을 때 이제 어떤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냐면은 턱관절이 조금 이제 통증이 좀 오거든요. 턱관절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심하게 이제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하루에 꽤 오랜 시간을 턱관절 관련된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저는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턱관절에서 항상 이렇게 소리가 나고 딱딱 소리가 나고 그 모래 소리가 나고 해서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불안했던 어린 시절을 굉장히 보냈는데 그래도 이게 무사히 항상 잘 넘어가줬어요. 예. 그때그때 소리가 나긴 했지만 이윽고 이제 소리가 안 나게 되고 통증이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이제 통증은 또 사라지고 해서 그때그때 이제 한 번씩 턱관절이 이제 와서 고통스럽긴 했지만 또 그 시기만 좀 잘 견디면 또 괜찮고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문제 없이 있다는 건 항상 인지하고 살았지만 큰 문제 없이 이제 보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허리 디스크가 다시 터져서
이제 제일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 이때 턱관절이 다시 또 같이 오니까 좀 어렵네요. 예,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견디기가. 한 가지만 와도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오니까 뭐 그것도 맞긴 하죠. 사실 한 가지가 잘못되면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되게 맞긴 한데 지금이 딱 그 시기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네. 디스크 자체로도 너무 힘든데 디스크 자체 허리 디스크에서 오는 고통 자체도 힘든데 그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다른 증상들이 정말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디스크에서 오는 것 같진 디스크에서 오는 걸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추워요. 이상해요. 예. 이게 갑자기 약간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춥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춥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두꺼운 겨울 이불을 지금 덮고 있거든요. 새삼스레 뭐 이렇게 한계가 느껴지고 이게 설마 뭐 디스크가 뭐 신경을 눌러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사실 그게 아니면은 뭐 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새로운 증상이라면 증상이랄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학병원을 또 예약을 하나 더 했어요. 큰 병원.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은 아니고 이제 저희 동네에서 조금 옆에 있는 곳.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병원이 하나 있어서 이제 거기에 예약을 한번 해서 이제 갔다 오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병원에 있었을 때 아니다. 뭐 디스크 관련 뭐 카페 같은데 봐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서울에 있는 메이저권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몇 군데를 둘러보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거든요. 큰 병원에서 이제 교차로 이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봐라. 이게 권장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집의 사정상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라 서울까지 차 타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집에서 차를 운전할 사람이 이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나마 저희 동네에 이제 큰 병원이 하나 이제 생겨가지고 저희 동네 근처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거기를 한번 이제 가보려고. 거기는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거든요. 다행히 예약이 바로 다음날 되더라고요. 예, 서울에 있는 곳은 바로 안 되던데 며칠 걸리던데 여기는 그리고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이 허리디스크 보시는 분도 신경외과에서 한 분, 정형외과에 한 분 이렇게 딱 계시더라고요.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디스크 중에 누구를 어떤 분을 보는 게 나을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디스크 카페에서 이제 추천하는 게 이제 신경외과가 정형외과보다 좀 더 잘 본다. 허리 디스크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보러 갈 거예요. 1시 20분으로 예약을 잡아놔서 이제 보러 갈 건데 사실 뭐 기대감은 있었어요. 근데 기대감은 있는데 기대감을 갖고 당연히 이제 또 찾아봤죠. 이제 그분 이분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당연히 있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같더라고요. 예. 애초에 어 대학병원이 견지하고 있는 디스크에 대한 그 성향 수술 그렇게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지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 예. 약 먹고 지켜보자. 약간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태도로 견지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했지만 이제 알아보고 나서는 아 어느 정도 예상은 되더라고요. 예. 다시 어떤 수술 여부를 알아보러 가는 게 크기는 크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술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아버지의 이제 주장은 빨리 이제 수술을 해서 몸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 예. 회복을 해서 이제 빨리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것도 맞거든요. 저희 집에서 지금 제가 빨리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이 수술을 참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해서 좋아진다면 왜 제가 수술을 안 하겠어요. 예. 저도 뭐 해서 좋아지기만 한다면 건강하게 뭐 수술 잘 되고 회복만 잘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도 지금 생활 청산하고 싶거든요. 이거 정말 지옥 같거든요. 예. 끔찍해요. 정말 그런 시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루빨리 수술해서 좋아질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 상황이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보존을 하기에도 보존 치료로 버티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진짜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도박이거든요. 그래서 해도 도박, 안 해도 도박. 진짜 애매한 상황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고민 내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답답한 마음에 이제 또 다른 병원에 한번 가봐서 이제 진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건데 답은 뻔한 것 같아서 기대는 안 되네요. 만약에 여기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주면 저는 여기서 수술할 것 같아요. 예, 권하면 수술을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서 권한다면 아마 제가 다니던 그 병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차라리 척추 전문 병원이 사실 기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유명한 곳 있잖아요. 예. 유명한 분이 하시는 뭐 서울에 있는 곳, 예. 뭐 그런 청담에 뭐 그런 예. 병원 그냥 아예 그런 데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면 거기서는 하라고 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좀 맡기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 좀 가격이 비싸거든요.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고민이 되게 많아요. 야, 정말 이게 제가
저희 집 사정이 지금 제가 마냥 누워만 있을 수도 없는 사정이라서 진짜로 이게 한 번에 어떤 악재들이 한 번에 터지는 바람에 정말 한순간에 진짜 나락으로 진짜 가고 있거든요. 진짜 약간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기분이랄까? 그 무력감을 진짜 느끼고 있거든요. 진짜 그게 나한테 지금 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은 갈 것 같아요. 추워. 왜 이렇게 춥지? 너무 추워요. 왜 이렇게 춥지?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는 뭐 누워서 보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약을 한 달치 받아와서 약이 엄청 많다. 약부자예요, 약부자. 약 중에 마약성 진통제도 있거든요. 뭐 엄청 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긴 센 편이에요. 예. 어쨌든 마약이 약간 들어있는 진통제라서 몽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다니 끔찍하네요. 병원에 그냥 입원했을 때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병원은 근데 시간이 잘 가거든요. 생각보다 하루가. 집에 있는 거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말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냈어요. 하는 게 너무 없어요, 하루가. 슬프네요. 진짜 방구석 히키코모리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좀 말이 이상하네. 할 수 있는 거 자의적 히키코모리였나?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왜 이렇게 춥죠? 막 약간 좀 한기가 느껴지는 추위가 오는데요. 왜 이러지? 상황이 어렵군요. 예. 어쨌든 오늘은 뭐 이렇게 짧게 녹음을 할 거야. 왜냐면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제 제가 병원 갔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23일 날, 이제 6월 23일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있었던 일들을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응급실로 이제 들어가서 겨우 이제 이동식 침대를 얻어서 이제 복도에서 있다가 이제 그날 이제 거의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이제 관찰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응급실 관찰실.
응급환자 관찰실 맞나? 정확히 관찰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류의 이름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자게 되죠. 근데 그 관찰실 간다고 해서 이제 좋죠. 왜냐하면은 복도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는 이제 응급실 응급 침대 이동식 침대에 다 누워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병실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병실이 안 나니까 이제 응급실에 이제 예비로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비로 들어가서 있는 거고 증상들은 각기 다양합니다. 예, 제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다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디스크 왔으니까 있는 거고. 잠이 이제 새벽에 이제 왔으니까 12시부터 이제 누워 있으니까 관찰실에서 잠이 근데 안 와요. 거기 생각보다 잠이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고 그렇게 쉽게 잠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관찰실에는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왜냐면 응급 환자들이기 때문에 별별 소리들이 다 들리거든요. 이제 제 왼쪽에 있으신 분은 처음에 코 고는 소리가 저는 코 고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코 고는 소리 비슷하게 들려가지고 이분은 코를 고면서 주무시나 했는데 코를 고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신음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분. 그래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신음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치매 환자 같은 분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셨죠. 그래서 그때의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소리를.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어떤 분은 이제 치아 치료 받으러 왔다가 어떻게 이제 큰 병 같은 걸 알게 돼서 응급실로 와서 막 대기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치료들을 막 받게 되는데 거기서 막 계속적으로 막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셨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은 그냥 관찰실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예.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러고 이제 아침이 됐거든요. 아침이 돼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약은 이제 중간중간 이제 간호사들은 계속 와서 시간대마다 이제 혈압이나 온도 체크는 계속하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계속 주거든요. 근데 응급실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안 줘요. 그 병실 같은 경우는 이제 때가 되면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제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식사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늘 먹어야 돼요.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냥 편의점이 있어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간단히 이제 먹고 때우는 방식이죠. 사실 관찰실에서 오래 있어야 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관찰실은 잠깐 있다가 빨리빨리 이제 병실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잠깐 이제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제 그게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며칠씩 보내는 거죠. 저도 이제 며칠씩 보내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걸로 막 그 응급실에 있는 이제 의료진들과 환자 이제 뭐 관찰실이나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 환자들이랑 이렇게 마찰을 일어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있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서비스 치료 행위를 못 받고 이렇게 대기 타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그걸 말하고 그거대로의 이제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응급실에서 이제 의료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고충이 있는 거죠. 자기네들도 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환자는 너무 많이 받고 병원에서 적당히 이제 받으면 이제 커트를 해서 이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계속 환자는 밀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의료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 불만을 자기들이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응급실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되게 그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이나 뭐 의사들은 되게 좀 거칠어요. 상대적으로 쌀쌀 맞고 좀 화가 많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저도 이제 병실에 다까지 가봐서 이제 그런 거기 있는 이제 간호사들도 다 봤지만 확실히 상대적으로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쌀쌀 맞거든요. 환자한테도 짜증 섞인 말도 많이 하고 막 좀 그래요. 근데 그게 한편으론 이해가 돼요. 예. 친절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근데 뭐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한데 그 와중에도 친절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정말 저는 기억에 남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름이라도 알아둘 걸 그랬나?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예. 어쨌든 아침에 아침밥은 거르고 이제 점심에는 이제 그래도 뭐 좀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편의점에 갔었거든요. 사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 먹고 싶었어요. 이제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전날 처음 응급실 들어온 날 저녁에 이제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매형이랑 같이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씩 먹었어요. 저희 딴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먹으면은 이제 약간 민폐라고 생각해서 삼각김밥을 사서 이제 약간 밖에 나가서 이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응급실 안에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이제 좋은 게 아니라고. 저희 딴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배려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먹은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밖에 나가서 뭐 김밥 하나니까 뭐 금방 먹죠. 그래서 그거 하나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낯설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분은 키가 굉장히 크고 풍채가 있으신 분이에요. 한번 보면은 잊기 힘든 이제 모습의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처음 이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초진이죠. 초진을 보러 갔을 때 저의 담당 의사의 그러니까 제 전에 이제 보는 환자입니다. 예, 같은 디스크 환자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외형도 그렇지만 굉장히 막 힘들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저도 같이 듣게 되는데 디스크가 아마 3개가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이라서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당장 해서 이제 유압술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유압술이라는 건 뭐냐면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를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척추 뼈와 뼈를 이제 나사 같은 걸로 이제 박아서 이제 고정을 하는 이제 수술이에요. 사실 척추 디스크 환자의 이제 마지막 수술이고 굉장히 이제 디스크 환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갈 때까지 간 정말 받기 싫어하는 그런 수술이었거든요. 그분은 그걸 해야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분을 이제 여기서 만난 거죠. 제가 이제 응급실로 온. 근데 보니까 그때는 정말 걷기도 힘들어하고 막 그래서 되게 막 잘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봐서 이제 저희도 모르게 이제 아는 척을 했죠. 근데 그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봤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병실로 들어오게 됐나 봐요. 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며칠 이제 안정을 취하고 뭐 주사 치료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회복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디스크도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 그래서 아마도 수술은 하긴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은 하는데 유압술까지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호전이 됐다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이제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앰뷸런스로 이제 불러가지고 사설 앰뷸런스 불러서 예, 앰뷸런스 타고 왔대요. 앰뷸런스 타고 왔는데 이제 여기 내려서도 이제 못 걸어가지고 근처도 이제 병원 앞에서도 못 걸어가지고 막 고생을 하면서 막 왔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초진 보러 갔을 때 저는 상태가 되게 멀쩡했거든요. 디스크가 터졌지만 되게 멀쩡해가지고 나는 막 하하 멀쩡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은